자, 반기문 사무총장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가지고 막 소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앙통신은 24일 온다고 했다가 신화통신은 23일이라 했다가 그리고 이제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유엔에서요 공식적으로 하나 입장이 나왔습니다. 반기문 총장 방북을 논의 중이다. 그래서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유엔 본부에서 정례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자, 현재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복수의 날짜를 놓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래서 23일도 하나였는데 서로 간에 조율이 잘 안 돼서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 가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인데요. 한국의 청와대는 반기문 방북설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처음 듣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지금 외유 중이고요. 지금 G20 터키 회의에 갔다가 지금 APEC 필리핀 회의에 가고 그 다음에 아시안 회의에 또 가죠. 장기간 외유 중인데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 문제가 부각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이런 일은 사실은 물밑에서 완벽하게 조율이 되고 발표가 될 때는 누구를 만나고 김정은을 만나서 뭐까지 이야기하겠다 이런 형태로 발표가 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야지 처음부터 가니 안 가니가 북한이나 중국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도 조율 중이다라는 발표를 하고 이러면 이 모양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언론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내년 말까지가 임기인데 지금 유엔 사무총장을 9년째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도 없었습니다만 크게 업적도 없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비지블맨,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직책이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이 어떤가는 알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거는데 이분이 지금 한국의 차기 대선 후보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권 지지층이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들을 갖다가 이렇게 갤럽 조사에 의해서 합치면 여권의 대선 후보 김무성, 오세훈, 김문수, 유승민까지 다 합쳐도 26%밖에 안 된다. 갤럽 조사에. 갤럽 조사는 다른 조사보다 좀 낮게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1월 둘째 주 40%인데 대선 후보 다 합치면 26%, 새누리당 지지율은 39%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0대, 60대, TK 이런 쪽에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박 대통령의 TK 지지도가 55%인데 TK에서 이 자기주자 전체를 합쳐도 34%밖에 안 된다. 자, 5, 60대에서 박 대통령은 73%의 지지를 얻는데 자기 후보 다 합쳐도 39% 이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박 대통령을 붙박이로 지지하는 TK나 5, 60대의 사람들이 20, 30%가 누구를 지지할지를 안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면 같이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지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뚜렷한 자기 주자가 부각되지 않고 전부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홍문종 의원이 이원 집정부제, 반기문 대통령 그리고 친박 총리 이야기를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저도 그 욕은 진짜 바가지로 먹고 남을 짓을 했다고 봅니다.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반기문이 능력이 있으면 그냥 대통령 되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뭔 놈을 갈라먹습니까? 갈라먹는다고 한 일 중에 갈라먹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YS가 3당 합당을 할 때 갈라먹니 안 갈라먹니 개헌하니 해가지고 합의서까지 써도요. YS가 그냥 합의서 뭉개버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됐습니다. 그 다음에 DJ가 JP하고 합당을 할 때 JP한테 이렇게 했지만은 좀 있다가 둘이 한 2년 만에 깨져가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에는요 합의서를 써도 안 지켜지는데 권력을 갈라먹어요. 그리고 권력을 갈라먹는 걸 국민들 앞에 허가 받았습니까? 갈라먹자 그러면 국민들은 그 순간에 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둑놈 소리 듣기 싫으면요, 이혼 집정부재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쨌거나 이런 어떤 반기문 총장의 강북에 관심이 쏠린 것은 이런 식으로 여권의 친박 진영이 반기문 총장을 어떤 식으로 옹립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분은 뭔가 한국 국민들한테 또 세계에 자기의 업적을 하나 보여주고 거기에서 대선으로 가는, 한마디로 어떤 이 지름길을 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북한을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어떤 극적인 합의를 걸어낸다. 예를 들자면 뭐 남북의 대통령,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난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서 북핵에 대한 중요한 어떤 진전을 이렇게 서로 시키기로 했다. 이런 합의를 반기문 총장이 뭐 끌어낸다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끌어낸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반기문 총장이 거의 뭐 한 뉴스에 초점이 되어서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의 주요 후보에도 되겠죠.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야말로 한국의 대선에 갈라먹을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오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북한이 이런 구도를 다 알고 있어요. 자, 북한이 한국 정치인을 불러가지고 뭐 돈을 받거나 뭘 요구를 할 때는 네가 나하고 협상해서 갖고 가면 그게 얼마나 장사가 되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돈 달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 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언제가 가장 적합하냐 하는 것은 북한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칼자루는 북한이 진 거 아닙니까? 이건 김정은이 진 칼자루예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북한에 가는 것을 만나고 하는 것은 본인이 노력을 하면, 지금 북한은 미국하고도 협상이 막혀있고 한국하고도 오이사 조치 해제하고 무슨 금강산 관광도 하고 교류도 넓히고 개성공단 같은 걸 더 만들고 이러고 싶은데, 북한이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해서 사과는 하기 싫고 그렇다고 핵을 폐기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도 싫으니까 지난 8월 25일 이 판문점 회담 이후에, 그 다음에 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뭔 진전이 되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뭔가 한번 세계를 상대로 선전을 하고 쇼를 한번 할 필요도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반기문 총장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게 되면 반기문 총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전 세계 뉴스에 초점이 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반기문 총장이 과연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당장 내일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나 몇 달 뒤에 있다면 반기문 총장이 북한을 갔다 와서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 의미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2017년 12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반기문 총장이 북한을 갔다 와서 김정은하고 합의를 가져왔는데 그게 이행되는가 안 되는가는 지금 2년쯤 남았는데 뻔히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이 또 뻥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갔다 왔는데 뭔가를 발표했는데 2년 동안에 뻥이요 이래 돼버리면 반기문 총장은 한마디로 한국의 대선에 나서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북한이 반기문 총장이 지금 한국에서 여권의 후보냐 야권의 후보냐 어느 쪽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북한은 당연히 여권의 친박의 후보라고 생각을 하죠. 자, 북한이 여권의 친박에 유력한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면 어떤 수가 있겠습니까? 반기문 총장을 불러가 여러 가지 합의를 해놓고는 나중에 안 지켜버리면 반 총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선 후보가 되지도 못하고 망신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북한의 의지에 달린 문제에 반 총장이 뭘 믿고 북한에 가서 업적이 될 만한 일을 남겨올 것인가. 그래서 뭐 어제나 또 뭐 일정부터 해서 서로 합의사항 이런 부분을 물밑으로 조율을 하고 있을 건데, 그것이 앞으로 2년 남은 대선 동안에 유지될 만한 합의가 될 것인가. 그리고 후속적으로 남북한의 최고 수뇌부까지 회담을 해서 뭔가 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건가. 유일하게 반 총장이
실패하든 안 하든 본인이 업적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은 김정은이 만나서 남측에 박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예를 들어서 조건 없는 돈이 결부되지 않는 정상회담을 하고 그 의제로 핵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된다면 반기문 총장은 그것만 성사시킨 걸로 해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박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협상이 깨지더라도 반 총장은 나는 그걸 위해서 노력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23일, 24일 협상이 깨진 원인을 반기문 총장이 그때 간다고 났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파리에서 테러가 났지 않습니까? 이 테러 기사가 전 세계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23일, 24일 반기문 총장이 테러가 났는데 테러에 여러 관련되는 여러 가지 회의나 모임 이런 걸 주선해야 될 일도 많을 건데 북한에 가 있다 보면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적으로 인정한 테러 국가입니까? 그럼 그게 좀 그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 총장은 좀 속이 탈 문제예요. 왜 파리에서 테러가 하필 이때 났느냐. 13일 날. 그러니까 23일 날 북한에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합의됐을 거라고 보는 게 제 개념입니다. 근데 파리 테러 때문에 좀 한 열흘 이상 보름쯤까지 뒤로 늘어지겠죠. 그래서 뭐 저보다 워낙 노예한 분이고 뭐 똑똑하신 분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반 총장이 빠져나갈 구멍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의제는 핵 폐기 이 문제 외에는 북한을 만나서 덕을 볼 일이 2년 동안에 앞으로 남은 기간에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 아무것도 없었고 북한이 말을 번복해서 그냥 헛다리 짚었다 이래 되면 안가니만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 총장이 거기에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인가. 또 반 총장이 가는데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난번에 뭐 9월 달에 유엔 방문했을 때 여러 번 만났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의논이 다 되어서 갖고 가서 전달해서 반 총장과 김정은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고 뭐 본인도 같이 끼어서 3자가 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핵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